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8월에 시장도 오늘부로 마감이 되고 또 내일은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정말 주초부터 중순까지 해서 쉴 틈 없이 시장이 좀 줄곧 빠지기만 하다가 그래도 이 악재 중심에서 지수가 또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8월 31일 말일까지 해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잘 마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종목별로 산업별로 이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8월 중순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타 위주로만 이렇게 시장을 대응했더라면 좀 힘들었을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게 스윙과 단타를 섞어서 대응을 했더라면 8월 시장도 나쁜 시장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8월에 이제 시장이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수보다 월등히 강하고 또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모멘텀을 받쳐주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보유 영역에서 홀딩하고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을 하고 싶은 8월의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시장 여전히 이제 9월이 되면 사실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좋았던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한편에는 이제 우리가 퇴로를 확보해 놓고 또 하나 현금이라는 무기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 가면서 그러한 현금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하게 지수가 빠졌을 때 뭘 잡아야 될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9월 시장을 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8월 한 달 다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손실이든 수익이든 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복기를 해 보시면 그 복기가 8월보다 더 나은 몇 배 더 발전된 9월에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가입은 진행을 하고요. 방송에서 이제 추가 기간은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 이후 에코프로 흐름과 지수 상관관계 예의주시가 필요하며 로봇, AI, 중국 소비주 변화가 진행되는 산업에 여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장중 변동성을 활용한 주도주 공략으로 압축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중 주도주라고 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압도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사실 하루 종일 움직였었고요. 그 외에 이제 수많은 흔히 말하는 잡주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러한 이 거래대금이 좀 평소보다 이제 평소에 적었던 거래대금의 종목군들이 갑자기 이슈에 의해서 막 급등락을 했을 때 이 파동 속에서 들어가서 내동매매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은 내가 설사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충분히 빠져나올 구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고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내가 1%를 먹든 3%를 먹든 어떤 종목에서 매매하느냐가 그 트레이더의 이 자질을 저는 검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단돈 100만원이 있어도 단돈 1000만원이 있어도 1억, 5억, 10억을 베팅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아야 나중에 우리가 자산이 커지고 그만한 베팅 능력이 됐을 때 이 개잡주의 매매를 하지 않고 좋은 종목에서 나도 함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놀아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 속에서 장이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에코프로가 좀 올라오면서 지수는 좀 올라왔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좀 많고 쏠림도 많았던 시장인지라 딱 그 주도주 안에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원달러 환율 뭐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뭐 니케이 좀 올랐는데 중국 증시 오늘 좀 빠졌는데요. 일단 어제 미 증시가 강하게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PC 물가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배드이스 굿이 지금 작용하는 시장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지금부터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 배드이스 배드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지수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시장에 작동을 하겠죠. 일단 코스닥 지수 잠깐 보면요. 이때 무너졌던 뭐 사진을 찍어서 볼까요? 이렇게 이때 무너졌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코스닥 지수가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가 예? MSCI 물량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아놓고 이 이후에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힘이 살아서 에코프로가 돌파를 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려고 시도를 한다면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시장에서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죠? 답답합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에서 매매를 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코스닥 안에서 성장주 기반에 있는 종목군들의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선물 누적 매도가 지금 최근에 연 이틀 뭐 2천억씩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조 9천억 약 4만 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국인이 아직도 해치를 다 풀지 않았다라는 거는 9월 둘째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어찌됐든 조심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참 좋겠죠. 자, 오늘 지수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쭉 올렸는데 제약바이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등등 해서 올라가다가 에코프로가 무너지고 다시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투매 현상도 있었고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의료 AI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매우 좋았던 하루였고요. 뭐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자, 8월 시장 지수의 급등락과 변동성도 컸고 또한 초중도체를 시작으로 엄청난 테마 장세가 펼쳐졌던 8월의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자신의 매매를 돌아보면서 한 달을 마무리한다면 새로 시작할 9월의 시장에서는 8월보다 몇 배는 더 발전된 자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 또한 이 제가 지난주에 작성을 한 이거 8월 27일 날 지난주에 작성을 한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미 8월에 시장을 넘어서 9월의 시장을 준비하고 이거를 작성을 한 겁니다. 방향을 미리 이제 보고 작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도 네, 그런 부분도 한번 다 돌려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은 투자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8월 중순부터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여 오늘 말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많이 회복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포스코 DX가 지난 반등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뜨겁게 달려주었고 에코프로가 버텨주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띄는 주도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하나 정도 흐름이라고 할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근처까지 가서 한번 대응을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 8월은 글로벌적으로도 말 그대로 미국도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이다, 뭐 은행의 강등이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악재였고 뭐 미국의 경기, 중국의 경기 유럽, 독일 할 거 없이 전부 다 개차반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악재가 참 많았던 환경이었고 그로 인한 테마 장세가 아주 극성을 부렸던
이 또한 주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테마도 다음에 대응을 잘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8월이 가고 9월에 시장이 시작되는데 시장의 변화가 그동안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2차전지 반도체는 더 이상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 AI, AI 신약 플랫폼, 그리고 오늘 로봇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전반기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는 현재 지지부진하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9월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MSCI 리밸런싱이 종가상 있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대형 이벤트 날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종가로 갈수록 만약 에코프로를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워넣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펩트론에서 원인 모르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종가상 흐름이 아주 난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금일 장을 대응할 때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기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은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미국장이 그리 좋았던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 20번 중에 두세 번 정도 상승했고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미 증시의 반등 요인이 사실 배드이스 굿입니다.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기에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올라가는 것이라서 어느 순간에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부러뜨리면 우리는 뭘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놓고 대응하면 됩니다. 올해 내내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고 세상이 힘들어지면 더욱더 성장주의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 소수의 희소한 산업과 종목이 그냥 더 올라가는 것이다. 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럴 때는 살 수 있게 현금 확보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주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휴머노이드 봇 개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금일 2025년도에 로봇계를 현장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더 크게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왜 이렇게 급등할까 생각하다가 뒤늦게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고 뒤늦게 이제 좀 추격 매수를 좀 해서 한 두어 차례 수익으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당겨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어찌 보면은 막 강한 종목을 막 그냥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하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질러버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눌림을 받으면 그게 기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시세에 현혹돼서 가격 구간 상관없이 일단은 가자 하고 들어갔을 때 이 이후에 만약에 많이 하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또 난감한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물을 타야 될지 저로서도 어쩔 때는 잘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참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램보의 상한가로 로봇주가 뜨겁게 올라 버렸는데요. 한동안 이쪽에서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주고 두산도, 하나도, 삼성도, LG도, 현대도 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케어가 미래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죠. 일단은 10월까지 로봇 이슈가 11월 달까지 겁니다. 아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로봇을 집중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AI 오늘 시세를 저는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뷰노는 6만원이 되면은 올해 연초에 거의 6천원대에서 출발을 했던 종목이 6만원을 찍었습니다. 루닛도 템버거를 찍었고 나서 바로 급락을 두드러 맞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들을 천천히 한번 다 돌려보시고 복귀를 해보십시오. 종목이 템버거에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매물의 압박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작년에 에코프로가 7만원대 기준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고점을 80만원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져 40만원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밀어버렸었는데 이렇듯 주가가 단기에 템버거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세에서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시세의 마지막은 항상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오늘 터졌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견조한 조정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을 쭉 잡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당뇨 관련해서 펩트론 급락이 나왔으나 여전히 이쪽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당뇨 관련 종목을 의견을 좀 드려놓고 늘리면 잡을 거를 장전에 이렇게 공개를 좀 해서 좀 봤었었는데요. 당뇨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비만 환자도 늘어나고 계속 시장이 늘어나는데 일단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펩트론 같은 경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당뇨병 관련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말고도 여러 가지 볼 게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센스라든지 뭐 동나나텍이라든지 케어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잘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AI 신약 플랫폼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의 폭발적인 상승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전일도 파로스 아이바이오 주목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뭐 중간에 매매 한두 차례 했는데 상따하는 구간에서 사실 아침에 승인 받는 거 등록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를 않았더니 와, 그 이슈로 뭐 상한가를 다이렉트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펩트론 투매가 발생했을 때 종목군들이 다 밀렸죠. 그때도 아마 기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내일 이 종목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400만 주나 되는 대량의 보유예수 해제 물량이 있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랐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는 올라가야 되고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생기게 되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좀 있다가 폭락 나와버리고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폭등 나오는 경우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항상 의심하는 습관 들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가 정지라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제 장 초반에 아마 거래 대금 아주 많이 터뜨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신테카나 지너스 후발 종목군들에게도 시세가 이어지는지 정도를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서비스 섹터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가 답이다라고 보여주고요. 포스코 DX 엄청난 흐름인데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거래 대금 때문에 곱게 죽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음 AI도 마찬가지로요. 자, 종목군들 보면은 로봇주 이 핵심 종목 안에서만 좀 보면 되는데요. 이때 다 적어놨는데 오늘 티라유텍 상, 그 다음에 다 강세 유지되고 있고, 당뇨 관련해서는 아이센스 하나 추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도 이 정도 선에서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어제 잡주들 많이 상한가 갔죠. 그 애들 다 정리해버리고 슈어소프트,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두 종목만 집중해서 10월달, 11월달, 그러니까 연말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2월달 상응화 이슈에 맞춰서 아마 그 재료가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이제 장 전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 연속성을 보이는 섹터가 의료 AI고 삼성발 AI 관련 이슈다. 엠노, 마음 AI, 솔트루스 쪽과 당뇨 관련해서 이쪽은 제 가장 셌던 종목이니까 봐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 MSCI 자금 유입이 되는 날인데 장 초반 밀렸다. 5장에 올라갈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클 수 있음. 에코프로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타 섹터 매도가 나올 수 있어 대형주들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 혈당 관리 업체, 아이센스 관심, 가격대 32,000 이런 등등. 아침에 시장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종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는 지금 사실은 볼 수가 없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나 그나마 좀 버티는데요. 이쪽도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 흐름 정도에서만 움직이는 거라 특별하게 좀 보기가 좀 그러네요. 특별하게 좀 보기가 좀 그렇고요.
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저는 21선을 올라타서 다시 21선을 내려왔다가 이러한 이평선이 트위스트를 그리는 거를 확인하고 좀 매매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렇게 모아지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런 모습을까지 좀 봐보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싶고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뭐 시가에 출발을 해서 약간 올랐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4.3%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 대금은 준수하게 이제 장중 1조까지 좀 터졌다가 장 막판에 MSCI 리밸런싱 이슈로 의해서 1조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됐죠. 변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막판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죠. 돈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봐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지고 보합 때 거의 대부분 물량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좀 사서 사실은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이 정도 들어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때는 확인 좀 덜 돼가지고 좀 눌리기 기다리다가 눌리다 보니까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이런 개파락 떨어졌던 구간들 지지할 저항 보시면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벤트는 끝났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는 이제 9월달 있음 뭐 FTSE 지수 편입이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 갭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버티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 엄청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이런 비슷한 흐름의 종목군들이 종종 하나씩 나오는데요. 카카오도, 자 이제 이거는 회원님들한테 이 카카오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면서 과거의 카카오 이 차트와 아주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때도 카카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올려서 마지막에 신나게 좀 당겨 버렸습니다. 시가총액 거의 100조 가까이 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지금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 DX에서 이러한 흐름을. 그리고 이전 상장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다 떨어집니다. 그 전에 주식 털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오늘 포스코 DX 엄청난 흐름인데 내일까지도 뭐 위아래 급등락이 있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 계속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엔캠이라든지 뭐 2차전지 종목군들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센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미반도체 이제 MSCI 이벤트가 끝났죠. 여기서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지켜만 좀 봐볼 것 같고, 일단 9월 달에는 사실 저는 차량용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체크하고 좀 있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9월 달에, 그래서 조정시 뭐 텔레칩스나 가온칩스나 이런 팹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암이죠. AMR 그 손정희의 이제 9월이면 상장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IAA에 참석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요. 이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쪽도 한두 개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현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뭐 기존에는 라닉스와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군들인데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흐름도 없고 현대차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는 현대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얼라이언스 비슷하게 파트너사에서 유일하게 상장사가 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주목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줄지 한번 체크를 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좀 넘어가서 종목군들을 몇 개 줄어서 좀 보면요. 일단 파로스 AI 시가 1.6% 뜨더니 뭐 시가부터 와 이렇게 달려가 버려 가지고 이게 뭐 중간에
참 타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돌파로 매매 좀 하고 눌렸을 때 여기서는 좀 일부 손절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기사가 나와서 했는데 상한가를 가서 이거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봤으면 아마 분명히 상따를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 였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고 항상 이런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집중하고 좀 보고 있어야 될 종목이었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큐리옥스 바이오도 오늘 상한가죠.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정말 무섭게 갑니다. 과거국 박스헬바이오, 셀리버리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내일 정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파로스 아이바이오 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얘도 투경 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 순환의 흐름이 이어질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니너스와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정도 되니까 이런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신테카바이오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이때도 한번 하고 여기서 돌파로 좀 눌림이죠. 파로스 상 들어갈 때 바로 좀 따라서서 한 2%, 2.5%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은데 5호장은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의료 AI 뷰노가 시가 갭을 뜨고 좀 있다가 오늘 굉장히 뜨겁게 21%까지 매우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6,000원에서 6,000원 언저리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6,000원도 아니네. 더 쌌네. 6,000원 맞네요. 6,000원. 6,000원에서 올해 출발을 했기 때문에 6,000원이던 주가가 장중 6만원을 갔습니다. 6,000원이 6만원을 갔다. 라는 거는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꼭대기까지 갔을 때 1000%가 나왔어요. 1000%가 6,000원에서. 그럼 템버거가 올해 나왔다라는 거죠. 통상 템버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또 세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는 저는 대응은 하지 않을 거고요. 떨어지면 이제 조정 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등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JLK도 만만치 않은 종목인데요. 둘 다 이제 구간이 오면 들어가야죠. 뭐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이 온다든지 했을 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반적인 AI 종목군들 좀 보죠. 마음 AI는 오늘 49,000 44,000 뭐 900원대 뭐 의견을 좀 드러나서 저도 이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뭐 이거를 전부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면서 뭐 소폭 그냥 눌림 매매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좀 나왔고요. 내일도 아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장대 음봉을 맞는다든지 했을 때 일단은 거래 대금을 강하게 터트려 놓고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과거에 이 종목이 적어도 거래를 치면 그 다음날은 좀 좋았던 모습, 거래를 치면 그 다음날은 좋았던 모습, 그 이후에 소멸됐을 때 너무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간다면 충분히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AI 종목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강했습니다. 이때 상한가 가고 나서 거의 개파락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 이제 흐름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했었고요. 뭐 포인트로 본다면은 이런 종목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 돌파할 때 혹은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두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기회적인 요소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확인되지 않았고 물량도 어떻게 보면은 치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돌파되는 구간이 저는 좋은 자리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구간에서 딱 그 구간에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좀 마무리를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하고 일단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뭐 마음이라든지 뭐 술트룩스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엠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뭐 이슈가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5일선 근처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는 종목이 엠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 로봇 좀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전에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걸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지난번에 나온 기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매매로 이때 이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가 여기에서 한번 뇌동매매 잠깐 좀 하고 뭐 수수료로 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뇌동매매, 두 번째는 수익으로, 여기서는 뇌동매매해서 좀 손절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익으로 일단 매도하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얘 종목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제 끝은 여기까지, 이 봉까지 대응을 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와 이렇게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들어갈 줄 몰랐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이제 잘못하면 쓰리봉을 맞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차라리 시세를 줄 거면 그냥 돌파를 하고 쭉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시초가에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상한가를 갔으면은 오늘 발생된 거래 대금보다 시가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더 강력한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 AI가 이렇게 상을 들어가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시가에 이거를 다 아도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들어온다면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여기를 돌파시켜 버리면 누군가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더 높은 구간을 바라기 위해서 새 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되죠. 새로운 돈, 시장에 새로운 돈, 뉴머니가 들어와서 주가를 더 높게 올려서 팔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RS 오토메이션을 좀 봤었는데요. 또 이후에 이 자리도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을 했다가 매도 취소를 해버렸어요.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여기 눌림으로 좀 들어가서 이것만 2% 정도 뗐다가 여기서 제가 원래는 추천을 했는데 매수 취소를 시켜가지고 이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이 수렴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르게 돌파할 때 따라 붙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휴머노이드 봇을 얘네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연관성은 좀 있었다 정도로 봐지네요. 그리고 뉴로메카 하나죠. 하나를 지금 엮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내일 올라가서 돌파를 해주면은 연속적으로 가겠지만은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스맥 좋고요. 스맥이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내일 돌파를 시킬지 어떻게 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맥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맥도 잘 지켜봐야 되고, SBB테크라든지 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에요. 조정이 잘 안 나와서 지금 답답한 거지, 조정시 그냥 다 매수 관점이고, 이러다가 다 싸그리 가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불안감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이제 시가 갭 뜨고 살짝 밀렸다가 가서 이거를 좀 매수할 포지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매매를 못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당연히 다 걸어 놨었죠. 32,000원, 31,500원 이렇게 두 개를 딱 걸어 놨는데 뭐 이게 뭐 난리 난 것도 아니고, 순간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져가지고 평단이 여기에 이제 잡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뭐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졌네요. 뭐 이렇게 딱 시가 뜨고 순간 이렇게 쭉 올려줘서 올라올 때 뭐 33,500원 이 언저리에다가 우일선이죠. 이 언저리에다가 일단은 다 매도를 하고 좀 이거는 대응을 했습니다. 뭐 내일장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추세를 유지하고 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도 카카오 헬스케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적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체크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을 갖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뭐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잘하는 매매라 뭐 좀 밑에다가 걸어놓고 해서 뭐 짧게 뭐 2% 정도 이렇게 뭐 매매하고 마무리를 쳤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딱히
그 밖에는 뭐 딱히 뭐 본 게 없어서. 자, VT라는 종목을 이제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좀 잡아놓고 지금까지 좀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밀렸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여기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좀 밀렸었는데도 뭐 버티고 있다가 오늘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네,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좀 덜어내고, 네, 좀 덜어내고 아직도 좀 홀딩을 하고 가고 있고요. 뭐 13,000원까지 해서 분할로 좀 매도를 좀 하고, 일단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카페에다가 새벽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화장품은요 소비주입니다. 소비재고, 화장품이 브랜드가 성공한다 라는 거는 중요한데요. 뭐 헤리티지를 만들 그런 거는 없는데 브랜드가 커져간다. 뭐 단일 이제 히트 상품이 A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잘 돼서 이 라인업을 갖춰 나가는 시기에 주가는 많이 올라가죠. 리틀샤만 있었던 게 라인업이 커졌습니다. 라인업이. 그러다가 여기서 기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의 볼륨이 늘어지고 종합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게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고,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로 가는 종목을 찾아라. 성공 모델에서 교훈을 얻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네, 좀 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보면은 이제 오늘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주가 상승을 하고 좀 있는데요. 일단 1등주니까 뭐 그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 좀 더 저는 지켜보려고 나머지 물량은 여전히 홀딩해서 좀 가고 있으며, 뭐 호텔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이런 종목군들도 이슈 한 방이면은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8월 한 달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9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일,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